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바 60분의 승부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어제 시장에 상승 동력을 불어넣었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의구심으로 바뀌면서 세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계속 잘 달립니다. 700선의 고지를 넘어섰고 710선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앞두고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보완주들 오르고 있고요. 또 주류 관련해서 규제 개선 방안 발표하면서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 TV로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이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의 시장 이슈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미중 1단계 합의 깨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 1단계 합의에 대해서 다시 깨질 수 있는, 어그러질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서겠다고 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제 그런 협의가 파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통상 합의가 위험에 노출될 일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외 선물들이 흐름들이 지금 플러스 권역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불안한 이슈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사야지만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가령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를 같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장중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교육주들이 좀 다시 움직여줘요. 교육주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인천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5개 그 학교에서 지금 전체 학교 학생 전원을 기가 조치를 했는데 일단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그 들렸던 그 친구들이 이제 탑코인 노래방이라 그러는데 이제 방문한 고3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인천의료원에 지금 이송이 되면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이제 등교가 이제 다시 또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다시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저는 지금 이슈에서 온라인 교육주들의 흐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서도 뭐 메가MD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YB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수요일날도 한번 살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슈가 있었고 그때 당시는 이때 모양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모양이 아니고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때 모양이었거든요. 5월 11일 날. 그래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왜? 목표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하면 여기서
돌려서 세워서 올리질 못하면 지금 윗꼬리들이 길게 달리는 부분들이 여기 앞전에 있는 세력들이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왜 정리를 할까? 과연 코로나 이슈가 끝났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 본다라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다시 지수가 2천 안착을 돌파를 하게 되면 IT 섹터들이 가야 돼요. IT 종목들이 이제 왜냐면 그쪽이 시총들이 크고 세력들은 돈을 뭐 100억, 500억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조 단위 내지는 몇 천억을 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있는 교육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이제 팔고 이제 물량이 큰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쪽 아니면 IT 대형주 이쪽들을 들어가서 지수가 2,000을 돌파를 하면 2,100이 이제 목표치가 나올 거고요. 2,100, 2,200, 2,300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2,000이 안착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 물량을 위해서 지금에 있는 테마주들 특히 이렇게 윗꼬리들이 지금 자지러지게 막 나오는 이 흐름들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같이 물량들을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지 신규 매수로 따라갈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자성형법. 일단은 국회 법사위가 통과가 됐고 좀 이따가 이제 3시 정도가 됐을 때에서 이제 본 회의에서 일단은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21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고 관련된 이제 보안주라든지 인증서 관련주들 아니면 슈프레마 같은 이제 뭐 생체 인증이라든지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서 관련주들, 보안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보안주들 그동안에서 움직였던 부분들 중에서 안 갔던 것들 이미 벌써 한국전자인증은 많이 갔어요. 한국전자금융 이미 선수들만 공략할 수 있는 패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전자인증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자금융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자금융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전자인증, 그러니까 이름들이 좀 헷갈리는데 정보인증, 그렇죠. 열광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침 시간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5,330원이 깨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초보자들한테 맞는 종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증서 관련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굳이 사실은 뭐 슈프리마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생체인증, 지문인식인데 이렇게 만만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카메라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쪽들도 분명히 수혜주로 다시 결국은 IT이기 때문에 수혜주로 돌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들이 꼭 그 인증서 관련주를 해야겠다라 한다라 그러면 슈프리마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관련주들 뭐 파워로이스도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모듈을 하죠. 파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IT와 버물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아직은 바닥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올라간 쪽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주목할 업종들은 일단 세 가지가 사실 넘어요. 일단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이 부분들은 제가 뭐 4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5월 달 그리고 5월 5일 그 전후로 해서 원래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 시장 분명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1,800 내지는 1,700까지 조정을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지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과감하게 그냥 주식을 사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 다 무시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도 굉장히 강한데 자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근에서 코스모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제 후성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거 물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거는 2차 전지는 아니지만 카메라라든지 IT 부품주에서 파트론도 오랜만에 다시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지금 종목들 IT 부품주도 움직이는 흐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수가 이미 2,000을 돌파 안착했다라는 느낌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해외 시장의 흐름을 보나 우리나라 시장을 보나 지금 이 흐름에서는 조정받을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악재는 분명히 많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오히려 그 악재들을 디디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거는 주식 종목 일단 종목 개별주장이지만 지금 2,000을 안착하게 되면 아마 많은 방송에서 이제 그다음 목표치를 2,100
2,200을 아마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래서 코스닥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미 종목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이쪽 관련주 쪽에서 여러분들 순환매를 공략하시면 좋은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갔죠. 다른 종목들은 뭐 2차 전지 쪽이나 뭐 전기차나 이런 상신 EP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삼화전기 이런 애들은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강해요.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런 애들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파워로직스라든지 LNF라든지 아직 2차 전지 쪽에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순환매를 계속 공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반도체 장비주도 올라간 쪽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에서도 제가 테스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테스가 오늘 드디어 급등을 합니다. 거기다 BH도 어제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도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이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 내지는 사기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장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기를 치고 있는 시장은 맞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장이 빠질 거라 생각하고 주식을 사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성엔지니어처럼 아직 바닥 부분에 있는 최근에 DMS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싸그리 다 움직였는데 어제도 보면은 유니테스트도 어제도 많이 강조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 올라갔던 주성엔지니어라든지 이렇게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일단 불확실성이 있다라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실적주 내지는 코로나 이슈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거 그쪽에서는 이제 음식 업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대한 그 판호에 대한 그래서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판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열어준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국산 게임은 NC소프트라든지 그래서 리니지 레드나이츠라는 게임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레이션 그다음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그래서 차트를 보면 게임주들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NC소프트도 이미 신고가권에 가 있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펄어비스도 시총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얘도 쫓아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컴투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다른 게임주들 뭐 미투온이라든지 이런 게임주들도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다 게임을 많이 하죠. 그리고 게임으로 이제 아이템도 막 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 실적들이 올해 좀 괜찮았습니다. 2분기에서도 더 좋을 거고 다음 분기 계속 좋을 거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쪽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인데 이제 중국 한학령에 대한 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중국에서 이 부분을 열어준다라는 거. 일단 한국에 대해서 일단 우호적으로 과거에 했었던 그런 이제 봉쇄 조치를 어느 정도 이제 풀겠다라는 조치로 일단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들도 그동안 꾹 눌러놨으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차트를 보면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YG엔터라든지 JYP라든지 지금 벌써 YG엔터는 다시 바로 올라왔네요. 보면은 차트들이 바닥에서 이미 돌리면서 정배열로 돌리면서 이제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러는데 엔터주의 흐름들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중국 한학령 해제라는 호재와 맞물려서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잡히다 보니까 이런 차트에 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웬만하면 급락하지 않으면 오늘 급락하는 게 아니고 저는 2,000을 돌파 안착을 해서 지수가 2,100 혹은 2,200, 2,300도 지금 목표치가 나오는 흐름들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이제 바닥에 있는 이런 이제 수혜주들, 이런 그러니까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첨보입니다. 8421님이 보내주셨고요. 78,000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첨보 78,000원이면은 거의 뭐 최근에 최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섹터잖아요. 2차 전지고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해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싸게 샀다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 5만 원이나 뭐 5만 5천 원 이하만 샀었어도 참 좋았었던 부분인데 이전에 고점에 물렸다가 이제 올라온 부분인지 오늘에서 사는지는 왜냐면 오늘 고점이 28,20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수익은 날 거예요, 다행히도. 왜냐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은 날 텐데 조정받으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익 나면 이걸 돌파하게 되면 그럼 다른 애들은 안 가겠습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에 파워로익스라든지 그동안 안 갔던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따라 올라갈 겁니다. 뭐 3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첨보가 고점을 돌파를 하고 2차 전지가 막 이제 강하게 움직여버리며. 근데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조정폭이 작지만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을 간단하게 받아도 6만 5천 원, 14%, 15% 정도 빠지고 세게 받으면 뭐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그 28% 정도가 빠지고 정말 많이 빠지면 이쪽까지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수익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8만 원 정도에서 8만 1천 원 정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 팔았다가 차라리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조정을 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찾아서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부담스러우면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2차 전지와 자동차, 전기차 이쪽에 있는 섹터로 수익이 나면 다시 순환매로 공략을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 들어봤고요. 다음은 제일약품입니다. 가격은 43,500원, 비중은 따로 보내주시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에 있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엮여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초보자들은 떠 있는 거 쳐다보지 말고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빠이빠이 손을 흔들어 줘라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급등할까봐 아마 쫓아가셨을 거예요. 자, 43,500원이면 손절 라인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급등했던 종목들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은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근데 달리는 말에서 우리가 잘못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근데 서 있는 말은 그렇게 다칠 이유가 거의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떠 있는 걸 공략을 했으면 어제 꼬리 저점 42,500원 깨지면 이미 벌써 던지고 지금 없어야 돼요. 이미 벌써 손절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딘가를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다음 지지선은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었던 고가인 35,55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깨질 때 손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14%인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이제 20%가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35,550원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시청자들은 손절하지 않습니다. 저가 만약에 지금 똑같이 매매를 했는데 지금 손절을 놓쳐가지고 만약에 35,500원 깨졌다. 손절 저도 못해요. 왜? 그 정도 손절 볼 거면은 이미 벌써 던졌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들어갔으면 벌써 던지고 벌써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손실을 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단타로는 이미 벌써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35,500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는 하시고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3만 원을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대신에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에도 제약주는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고 잘못 사신 건 맞지만 지금 제약주들 그 코로나 이슈가 이제 풍토병으로 바뀐다라 그러죠. 치료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RNA 유전자 변형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어도 계속 변형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아마 끝나지 않아서 이거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또다시 폭발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에만 안 사면 돼요. 근데 최근 고점은 고점이지만 이전 고점까지는 아니니까 나중에 만약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3만 원까지 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많이 낮춰서 다시 올라오면 그때 복수를 하셔도 좋다. 그래서 뭐 제약주의 흐름들은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유니온제약이고요. 가격은 22,950원에 비중은 10%.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조금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찬가지 좀 고점 매수 하셨는데 이게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까 봐 샀는데 말 그대로 더 올라갈까 봐 샀는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죠. 왜? 바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1층에서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계단 20층에서 넘어지면 거의 뭐 사망 아니면은 뭐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2,950원이니까 22,950원 거의 23,000원이니까 요 정도네.
여기서 더 날아갈 줄 알고 샀는데 안 날아가요. 그러면 조정을 다시 이쪽으로 받을 것도 생각을 하고 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조정 안 받을 줄 알고 샀는데 조정을 지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라갈 때 사는 부분들은 이제 조심을 하시고, 제가 아까 전에서도 종목들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은 IT 부품주, 전기차, 2차 전지, 차라리 게임주도 괜찮아요.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 움직이는 애들도 꽤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급등해 있는 제약주들을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조정받으면 싸게 살 기회가 와요. 얘도 마찬가지 싸게 살 기회를 조금 더 기다리면 얘도 아마 15,000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한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지금에서는 좀 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이왕 물린 거 그냥 갖고 있으세요. 어차피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 다시 사고 있으니까. 차트로 보니까 일단 수렴형입니다. 다시 전저점 자리를 좀 테스트를 할 거고,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와서 쭉 하고 올라오게 되면 한 21,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 가격이 조금 많이 높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글쎄요, 단번에 올라갈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를 매수했던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다시 매집이 들어간 자리들은 아마 한번 이탈을 해놓고 좀 싸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들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IT 부품주를 하셔야 돼서 추가 매수할 금액이 있다면 IT 부품주를 먼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가 157,500원, 비중은 5%예요. 수익을 많이 보셨겠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이거 네. 157,500원이면 올해 사신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닙니다. 뭐 재작년도 아닌 것 같아요. 2년 넘으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저는 그 삼성 SDI를 2016년도 이 바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 33LLL이라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찾아오게 되면 조그만 종목들보다는 대형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 SDI, 33LLL, 그래서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근데 LG디스플레이가 조금 지금 뭐 지지부진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50%까지 갔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이 삼성 SDI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격에서 250%는 올라갔거든요.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 별로 잘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얘가 나빠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LG화학이 따라 올라가듯, 그리고 2차 전지 얘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워로직도 있지만 뭐 LNF도 있고 뭐 후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진 L&D도 있고 지금 2차 전지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삼성 SDI를 가지고 욕심을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지금 2년 동안 지금 2년이 넘도록 갖고 계신 거고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세요. 계속 가져가시고, 만약에 불안해서 매도하는 자리를 굳이,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자리를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 한 3분의 1만 분할 매도하시고, 28만 원이 깨지면 또 다시 3분의 1,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다시 사세요. 어차피 2차 전지란 이쪽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돈을 넣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는 분명히 갑니다. 이게 안 가면 전 세계 산업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가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만 원, 28만 원 깨지지 않으면 수익 난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827님이 보내주신 LNF입니다. 26,200원에 비중은 10%.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자, 이거 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LNF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아까 전만 하더라도 한 5%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 방송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대요? 자, 일단은 LNF,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로직스 LNF, 이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무조건 갑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노래를 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서도 2차 전지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LNF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 이거 바닥이죠? 26,200원이면 이건 그 정도는 무조건 수익으로 돌릴 수 있어요. 바닥에 있고요. 이미 벌써 과거의 대장이었던, 사실 LNF가 대장은 아니었고 과거에 2014년도부터 움직였던 대장은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에코프로인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박박 우기면서 강하죠. 아마 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게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후성도 넘어갈 거고요. 과거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후성도 바닥에서 이제 넘어갈 거고요. 많이. 그리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갈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코프로도 분명히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LNF도 못 갈 이유가 없어요. LNF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26,200원이 아니고 3만 원, 최소한 못해도 3만 원에선 팔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남영 비비안입니다. 1,740원에 비중은 20%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1,740원에 20%면은 지금 손실이 한 50%는 안 되고 한번 볼게요. 한번 1,740원 의류 관련주 쪽인데 1,740원 차트는 괜찮거든요. 손실이 대략 한 40% 정도가 되시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는 있고 1,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20% 했으니까 20% 대신에 지금은 재밌는 종목들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IT 부품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폴더블폰, 카메라, 아니면 통신 장비. 통신주는 통신주로 보지 마세요. 통신은 통신 IT라고 제가 벌써 2, 3년 전부터 이미 벌써 목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통신도 IT여서 이 IT주들이 먼저가 되는 거지만 뭐 IT주만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영비비안도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급등을 했었던 작전주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정도면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테마가 강력하게 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매집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34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원익 IPS 36,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들을 추천하게 되게 된 건데 이때가 이제 4월 이날 언제냐면 4월 6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시장이 흔들릴까 봐 종목을 좀 소극적으로 주려고 하다가 4월 6일 날에 원익 IPS가 튀고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종목들 한번 계속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시그널이 이제 5월 5일 이후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얘가 또 움직이니까 5월 6일 날 이걸 보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원래 이쯤, 그러니까 원익 IPS 가기 이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거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5월 5일 날에 또 다시 튀는 걸 보고 이거 시장이 조정을 안 받겠구나 해서 제가 5월 5일 지나고부터 5월 6일, 7일, 8일 2차 전지 추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추천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추천하고 이랬던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차 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서 시장이 빠질까 봐 두려웠던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익 IPS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갖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6,000원이죠. 흐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원익 IPS가 이제 그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던 종목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애들도 지금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이르게, 좀 빠르게 좀 나왔는데 근데 대표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쫓아가야 될 부분들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심텍도 지금 바닥에다 이만큼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지금 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만약에 종목을 지금이라도 그러면 IT 부품주를 장비주를 OLED 장비주, 반도 장비주를 뭘 사야 되겠느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성엔지니어예요. 결국은 원익 IPS 항상 엮이면서 움직이는 게 DMS,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재료 부품주이면서도 반도체 OLED 장비주란 말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도 뭐 실적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환매로는 이런 쪽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어쨌든 간에 원익 IPS는 가져가세요. 지금 종목들의 반도체 부품주들의 움직임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오고 특히 오늘이 더 심상치가 않은데 이 흐름은 마치 지수가 2000 돌파 안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장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2100 목표치 아마 이제 조만간에 많은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해서 이제 2100 간 다음에 얘기 나올 거고요. 2200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 못 간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공략을 하셔야 되고 원익 IPS는 이거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권역에서 한 37,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자는 팔아서 차라리 안 움직인 거 주성엔진 쪽 절반을 교체를 하세요. 굳이 강한 거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강한 거에서 절반을 팔아서 순환매로 이런 걸로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원이가입해서 조정을 받으면 또 이걸 또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들이 굉장히 세니까 잘 한번 수익에서 한번 잘 팔고 교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7365님이 보내주신 DGB 금융지주 가격은 5,02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대구은행이죠.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제 이쪽 은행주들이 어제 좀 순환매가 좀 나왔어요. 자,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가려면요. 일단은 시장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어제 한번 움직였죠. 어제 한번 움직였는데 오늘은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수가 가야지 움직이게 되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그냥 단번에 2,3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순환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020원이시면은 수익 날 거예요.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 일단 5,5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면서 천천히 가져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빠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IT 부품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차라리 통신주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보다는. 근데 통신주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재료 장비가 더 낫지만 그 후발에서 뽑히는 그러니까 뭐 용의 꼬리라 그러죠. 차라리 용의 꼬리로 보는 뭐 지금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를 차라리 하더라도 이 금융지주 그러니까 대구은행 DBG 금융지주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근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갖고 있으면 5,500원에서 뭐 잘 가면 6,000원도 충분히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그냥 하세요.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솔루션 만나볼게요. 18,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 흐름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끊긴 것도 아니고 지금 IT 부품주에 비해서 지금 테마주들이 조금 밀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갈 애들은 갑니다. 이것도 바이오 솔루션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18,000원이면은 수익이 일단은 많이 나셨네요. 뭐 작게 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가져가세요. 일단은 한 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전에서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래가 없었으면 27,500원 팔아야 되는데 거래가 좀 들어오죠. 내일도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내일도 50만 주 무조건 넘어야 돼요. 내일도 50만 주가 넘어가면서 움직이면 27,500원 돌파가 가능하고 그리고 100만 주 정도 실리면 좋아요. 그러면 3만 원은 슈팅이 걸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래가 없으면 27,5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전략을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얘는 계속 가면서 뭐 32,000원, 35,000원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3님이 LG화학 매수 여부 물어봐 주셨어요. 최근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LG화학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장에 대한 그 사고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시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서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차라리 오늘 움직이는 후성 같은 거를 공략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LG화학의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아마 LG화학을 질문하신 분들은 가벼운 것보다 그러니까 25조짜리니까 좀 무거우면서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걸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러면 후성도 물량이 작지를 않아요. 6천억짜리 종목이고 과거에 거의 1조 가까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후성이라든지 조금 더 가볍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LG화학을 굳이 해야겠다라 그러면 일단 손절 라인은 33만 원 정도를 잡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뭐 뉴스들이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악재들도 있고 호재들도 있고 지금 생각보다 잘 강하지 않으니까 탄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이게 급등하는 것보다 얘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워로직스나 LNF나 그 LNF 보면은 벌써 급등했잖아요. 제가 벌써 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벌써 12%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 그쪽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LG화학 굳이 하겠다면 33만 원 손절선 잡고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신한지주 만나볼게요. 28,33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마찬가지 은행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버텨주고 올라가면 순환매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주들의 흐름들이 사실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은행들 보면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계속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그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은행에 비해서 일단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건물 임대료가 나가든가 아니면은 뭐 재산세가 나가든가 뭔가 비용이 들어가죠. 건물을 하나 사야 되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고 이자까지 줘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그냥 인터넷 뱅킹은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직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죠. 그럼 사람들이 이자 많이 주는 데다가 넣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은행들은 그렇게 전망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환매적인 흐름을 볼 때에서는 한 번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28,300원에 지금 저점 매수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져가면 일단 32,5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적으로 볼 때에서는 차라리 IT 부품주나 할 종목은 많이 있어요. 뭐 게임주도 있고, 뭐 엔터주도 있고, 뭐 아니면 지문인식 관련주 쪽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이 있는데 굳이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은행주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CD 18,8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비중은 크지 않아요? 네, 비중이 크지는 않지 때문에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ICD도 반도체 섹터에 있는 IT 부품주인데, 요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쉽게 조정을 잘 받지를 않죠. 오늘도 사실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은 IT 부품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막 날뛰고 있는 지금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얘도 쉽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 한 번 더 튀게 되면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거기서는 한번 팔아주시고 좀 만만한 쪽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ICD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다른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폭등을 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 흐름보다는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이런 IT 부품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바닥에 있는 다른 IT 부품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넘어가면서 걔들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탄력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고 18,000원에서 19,000원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고 차라리 조정받으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IT 부품주 찾으면 많아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인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서 방송에서 제가 또 IT 부품주들 뭐 주성인지 말고도 다른 것도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근데 지금은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아마 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에도 상담은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예상 체결 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89.5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0.45%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오늘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하락 출발한 후에는 곧바로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한 번 더 V자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1,678억 원 매도에 나서주고 있고요. 어제는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던 개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7% 소폭 올라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4위에 위치해 있고 3.51%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오르고 있고요. LG생활건강과 현대차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인도공장 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서 어제 대산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가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4% 넘게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709.16, 1.84% 오르면서 710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710선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다음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조정 없이 꾸준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가 우상향하면서 고점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급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만 팔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을 살펴보시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시즌만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는 모두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시즌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최근 백신 관련 이야기에 어제 하락했고요.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 CJ ENM, 알테오젠, KMW,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비엠 나와 있는데요. 알테오젠만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9만 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오면서 급부상했었는데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업체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5% 넘게 빠지면서 가격은 19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시면 최근에 야심작이었죠. SBS 드라마 더킹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주가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 삼성과 현대차 일명 배터리 동맹 영향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새 9만 원 후반대까지도 올라가 주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이정소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조정을 지난주 좀 받았어야 되는 시장인데 이 조정이라는 게 가격 조정이 있지만 이제 횡보 조정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서 시간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 패턴과 시간 조정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횡보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횡보 조정으로 시간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것을 봤을 때에서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이번 주 내에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요일 타이밍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볼게요. 자, 차트를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형이라 그러고 코스닥을 아우라 그러거든요. 형과 동생 관계에서 지금 동생이 지금 먼저 치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대부분 코스피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이제 코스닥이 따라가는데 오히려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아예 돌파를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코스피가 뒤에 이제 쫓아가는 흐름들이죠. 자, 그러니까 코스닥을 봤을 때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들을 어제도 걸리듯 말듯 하면서 여기서 이제 버티면서 움직였는데 아예 오늘 그냥 돌파를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죠. 이렇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아까도 제가 예상을 했지만 이거는 거의 2000을 돌파 안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2100과 2200을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요. 지금은 떠 있는 이상한 개별주 같은 거 막 급등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IT 부품주가 여전히 만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또다시 IT 부품주의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좋고요. 바닥 쪽에서 순환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 계속 2100 올라갈 때까지는 아마 강세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가 0.46% 올랐습니다. 1989.6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1990선까지는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이었네요. 1989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면요. 708.7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을 해보시죠. 환율은 5원 오르면서 1230원 30전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 넥스트아이고요. 1,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넥스트 I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매수 가격은 1,500원이시고 비중은 15%. 자, 넥스트 I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신기하게 생겼네요. 일단 일반적인 차트 흐름의 모양새가 일단 시가총액은 1,100원이고 일단 거래량을 좀 볼게요. 거래량이 없는 모양들이 잡혀서 그래도 거래량은 꽤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가 싶어서 좀 봤는데, 자, 일단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뭐 실적 부분들은 보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실적하고 관계없이 2차 전지는 다 움직여요. 잡주도 움직이고 개별주도 움직이고 뭐 위험한 흐름들은 없어요.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로 아마 주가를 땡기지 않을까 싶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원대시면은 오늘 사셨나요? 오늘 사셨으면 정고점 돌파 패턴을 사셨네. 그러면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돼요. 1,34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다시 한 번 더 달릴 겁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다시 거래가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왔고 어제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고 지금 돛집 모형 만들어놨죠. 그럼 내일 또 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750원 내지는 지금 뭐 다른 2차 전지도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아마 계속 달릴 거예요. 아마 2,000원 뭐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8,240원에 비중은 10%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패턴은 일양 이읍 패턴인데 3일 전에 나왔었던 그 윗꼬리가 좀 걸려요. 지금 음식업종이 나쁘지는 않아요. 음식업종들이 제가 방송 아침에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음식업종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외출과 그다음에 외식을 잘 사람들이 하지를 않고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서 요즘에 장보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하는 이제 문화들로 점점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계속 좋아지게 나온다라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음식 업종들이 차트는 바닥에 있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텐데 단기적으로는 5월 18일 날 윗꼬리에 지금 대량 거래가 실렸죠. 일단은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괜찮아요. 8,240원이면 잘 사셨네요. 잘 사셨고 한번 팔고 다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밀리게 되면 더 사시면 됩니다. 밀리면 더 사시고 다시 10,0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횡보 조정을 받고 지금 어제 오늘에서 이제 시장의 체질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조정을 받으면 더 사시고 기다리면 10,000원, 11,000원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122,200원에 비중은 10%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괜찮기는 해요. 뭐 MLCC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IT 섹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종합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많이 올라왔죠. 대형주 치고 많이 올라왔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얘는 올라가야 되는 이제 종목인 거고, 삼성전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돼요. 근데 쉬는 이 흐름이 조정으로 나올 것이냐, 그거는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죠. 머물면서 13만 원, 머무르면서 13만 2천 원,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거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쫓아 올라가겠죠.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22,000원에 오늘 산 부분들은 사실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근데 수익은 날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지만 수익만 나면 된다 하면 13만 원 1차적으로 한 5% 정도 목표치 보고 가져가시면 되고, 2차적으로는 13만 5천 원 9% 정도 수익 보고 가져가면 되고, 3차적으로는 14만 원도 노려도 됩니다. 12%. 그런데 얘가 14만 원 12% 올라갈 때 다른 IT 부품주 개별주, 차라리 가벼운 쪽에 MLCC라든지 카메라 쪽을 보게 되면 걔네들은 얘가 14만 원 가면 걔네들은 30% 40% 올라가요. 얘가 5% 가면 걔네들은 5%가 아니고 10% 갑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가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12만 원에 공략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IT 부품주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거 얘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돌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올 텐데 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13만 원까지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SPA 반도체 5,8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SDI 반도체 한번 볼게요. SFA 반도체. 네. 자, SF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뭐 작년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인데 저도 이거를 1,400원대, 1,480원인가요? 1,460원인가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원래 저는 바닥 종목들을 좋아해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원래 목표치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상승해서 밀고 있죠. 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최근에서도 이거 방송에서 몇 번 단타를 계속 쳐줬어요. 왜냐하면 약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들고 있죠.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가고 달리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6,700원을 돌파를 할 겁니다. 뭐 지금 당장 할지 뭐 한 달 뒤에 할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때에선 돌파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얘가 달려야 밑에 있는 다른 애들 달릴 텐데 가령 지금 제가 아침 방송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실리콘웍스를 4월 14일 날에 추천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수익률이 34% 정도가 나오는데 SF 반도체가 달리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도 이렇게 신고가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들 순환매 나오니까 그쪽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다 좋아요. 뭐 네페스, 실리콘웍스, SF 반도체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그쪽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SF 반도체는 5,800원에 사셨으면 또 바닥에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져가시면 수익이 납니다. 6,000원 넘어갈 때까지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